이번 시간에는 6회기 의사소통 방법 학습 및 응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목표 진행 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나와요.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사실은 이 토픽에 대한 관심이 생길 거잖아요.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편견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 챕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주제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왜 치매 환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해 요인들 이런 걸 탐색해 보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와 비언어적인 문제, 이 언어적 문제와 비언어적 문제 모두 뇌손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손상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학습하게 하고 각 이유에 따라서 극복하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사소통의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니까 의사소통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고 그 기술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구체적인 자세와 기술을 배우기 전에 특정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한번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뭔가 기술들을 배우기 전에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술과 그런 자세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그 같은 영상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해보게 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시간. 그렇게 하면 이 6회기가 마칠 수 있는 구성이 되거든요. 단순히 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혹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어떤 강의를 들었고 그 강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형식으로 하면 6회기를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의사소통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험을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해보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려면 영상 준비물을 준비해 두셔야겠죠. 마음 읽어주기 망상편 미리 좀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역시 마찬가지나 안부 나누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의사소통과 뭐 거기에 대한 공부, 응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어려운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공부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잘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앞서 시나리오에 보면 이 손주가 치매 어르신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어린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죠.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직면시켜 버리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봤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1차적으로는 대화하기를 방해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하고는 얘기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기저에 깔려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사실은 먼저 좀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이용해서 가족들은 실제로 치매 환자랑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좀 들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답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어르신하고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일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만 얘기하고 사실은 뭐 무슨 얘기를 나한테 제대로 해결해 주겠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재미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세대 갈등일 수도 있거든요. 세대 사이의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분이 치매 환자라서 그런 건 좀 또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건 대화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가 말을 하냐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정답을 찾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가족분들은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근데 뭐가 어려운 문제로 가지고 계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시고, 혹시는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그 선입견을 좀 극복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좀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직접적으로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뭐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일상도 바쁜데 내가 무슨 대화를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엄마랑 혹은 내 아버지랑 내 치매 가족이랑 대화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의미의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일단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그래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게 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회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가져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화에 대해서 왜 대화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또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화는 가족 간의 대화랑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생각을 주고받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의미 있는 대화라고 하는 건 생각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과 필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호작용이나 생각의 교환은 많이 언급하지만 사실은 감정의 교류는 종종 대화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 우리는 사실 치매 어르신하고 감정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거다. 그게 대화다라고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있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어떤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이제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빼고 생각만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우리의 감정들을 가지고 교류하는 것 그것을 대화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입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치매 어르신은 자신만 알고 일방적이라서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사실 치매 어르신도 그럴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실제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대화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을 좀 움직여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치매 환자들이 일방적이지 않고 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치매라고 해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금 느낄 수 있게 하냐면요. 전에 지금은 영상으로 아예 만들어졌을 텐데 미역국 싸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찾아갔던 실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자기 딸이 그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부산에 사는 분이었는지 하여튼 먼 곳에 사는 분이었는데 딸의 출산 소식을 듣고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있는 병원의 이름이나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지만 무작정 온 거죠. 와가지고 막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경찰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 딸 병원에 오게 되죠. 그래서 딸한테 고생했다. 이분이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지금 나한테 중요한 내 감정에 있어서 되게 핵심이 되는 그 딸, 그리고 딸의 출산, 이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역을 끓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따라주는 그런 실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화를 중앙치매센터에서 영상으로 아예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는 오늘 준비물에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영상을 좀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이 감정도 없고 되게 일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게 자극하는 것으로 좀 보고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치매 어르신들이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도 원인이나 진행 정도에 따른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지금 초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서 선입견을 좀 교정해 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별도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자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대화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는 일종의 또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괴로움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쩌면 뭔가 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마음이 잘, 이렇게 대화에 대한 마음이 잘 열리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상의를 또 좀 해보시라고 해서 상담 콜센터나 아니면 어떤 뭐 개별적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분위기 안에서 막 혼자서 그 분위기를 깨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제 조금 도와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의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대화할 때 얼마나 실제로 대화하느냐, 그리고 대화할 때 뭐가 어려운가, 이렇게 이제 가볍게, 요거는 가볍게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치매 어르신한테 가지고 있는 이런 뇌 문제로 인해서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접근을 해서, 하나는 언어적 문제, 하나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비언어적 문제예요. 그럼 언어적 문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단어 선택이 적절해야 되는데 단어가 잘 선택되지 않아요. 말이, 우리 이거 노화 과정에서도 좀 있을 수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를 자꾸 피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화를 조금 먼저 찾아주거나 좀 힌트를 줘서 읊어주시거나 이러면 좋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뇌의 기능이에요. 앞서서 치매 초기 증상 얘기할 때 전두엽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언어 표현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 손상이 진행되면서 이런 표현하는 부분에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말의 조리나 뭐 말의 다양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유창하지 못하게 되죠. 옛날에는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이 유창성의 저하도 뇌 손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력의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두엽의 일부 이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망가지면서 말귀를 정확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말이나 아니면 고급 어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 단순화시키고 쉬운 언어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분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현재 내 상태에 맞춰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들을 가족들한테 전달을 해서 초기에는 사실 알츠하이머병 기준으로 얘기하면 단어 선택 어려움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유창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좀 더 진행돼서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냥 단순히 치매 어르신이니까 뭐 언어적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처음에 요 정도의 문제만 있을 때는 충분히 대화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시도해 보시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언어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쉬운 여러분의 언어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수준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또 언어적인 문제 말고도 치매 어르신의 뇌 손상에 의해서 비언어적인 이유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우리 청력도 사실은 뇌 기능의 일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력이 떨어지면서 아는 내용이고 아는 단어라고 해도 실제로는 듣지 못해서 대화가 1차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아주 많이 나빠져서 꼭 그렇다기보다 청력의 문제라면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크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청기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실제로 최근에 나온 연구들에 보면은 청력 저하가 수정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자극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점 뭔가 대화의 기회든 어떤 활동의 기회가 차단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뇌의 어떤 기능 저하가 또 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그런 게 아니겠냐 이렇게만 덮어두지 마시고 필요하면 청력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라고 하면 한 가지 내용에 이렇게 쭉 우리가 어떤 관심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한데 이런 집중력도 뇌의 기능입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보존이 돼 있어야지만 집중력이 유지가 돼요. 근데 전두엽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흐트러진 집중력 때문에 이 대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걸 감안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지루하게 얘기를 하거나 길게 얘기하거나 복잡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집중력이 짧다라는 걸 이해해서 짧게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억양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강조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대화가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비언어적인 이유는 또 기억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최근 기억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 치매 어르신 입장에서는 소재가 금방 떨어져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일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분들한테 익숙한 예전의 얘기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억을 조금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시청각 자료 같은 걸 활용해 가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만 기억력의 문제로 인해서 대화가 중단되거나 이어지지 않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기도 합니다. 뭐냐면 초기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뭔가 내가 대화하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낀다든가 내가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일종의 약간의 우울감이라든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걸 남이 알아차리면 어떡하나 무시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앞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심정들이 작동하면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가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문제 때문인 거죠. 이럴 때는 사실은 격려해 주시고 괜찮다라고 해 주시고 좋다고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다라고 어떤 피드백을 주셔야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고 자꾸 하려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언어적 문제, 비언어적 문제들이 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여기 보면 지문에 다 좀 있으니까 꼭 좀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를 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는 마음 읽어주기 망상편을 이제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가 어려운 이유들을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 이유들을 고려하면 대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상황을 설정해서 해보죠. 이렇게 해서 요 영상을 본 다음에 요 영상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식사를 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딸이 나오죠. 딸이 밥을 주지 않고 자신을 괴롭힌다면서 곤란하게 하는군요. 요게 망상의 그 내용이에요. 망상편 내용. 제가 치매 어르신 역할을 해볼 테니까 딸과 여기 부인도 나오거든요. 부인 역할을 누가 좀 해보실래요? 자, 이제 할아버지가 식사를 내가 한 걸 잊어버리고 왜 나 밥 안 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유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애 뭐 말이 안 통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 할아버지하고 그 상황에서 대화할 건지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정답이 없죠. 이것도 정답이 없지만 앞서 얘기했던 걸 감안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뭐 짧게 얘기하시려고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냥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가볍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가지고 치매 어르신하고 대화하기 좋은 자세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고 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할 때는 눈만 마주치면 되죠. 눈만 마주치면 되고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하고 사용할 때는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 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같이 쭉 설명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눈은 어때 보이나요? 그랬더니 눈을 마주치고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약간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그 상황에서는 대화가 어려우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미소도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눈웃음을 조금 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입을 쭉 따라가면 화살표에 뭐라고 돼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쉬운 단어로 한다는 거. 아까 우리가 그 언어 선택이 어렵고 유창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쉬운 단어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막 하니까 짧은 문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낮은 톤으로 하고 차분히 하고 천천히 하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한 번씩 짚어주시고 이분 손은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를 보면 동작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할 때 알게 모르게 비언어적인 비언어적 방식의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치매 어르신하고는 조금 더 대놓고 비언어적인 동작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좋아 이게 아니라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물어볼 때도 밥 먹었어요? 이게 아니라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잤냐고 이렇게 했을 때 잘 잤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 잠자는 건 어떻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동작을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그 인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 TV 프로그램에 신동엽 씨를 보는데 신동엽 씨가 보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대단히 많이 해요. 그 형제 중에 아마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 형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떤 습관을 만들어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언어적인 게 되게 많은데 그 비언어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이 우리 치매 어르신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조금은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입장에 맞춰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고개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고개를 뭐 읽어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고개를 움직여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줬을 때 대화가 촉진됩니다. 내가 듣는지 마는지 모르면 사실 그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렇군요. 예. 뭐 이런 반응을 하면서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말로만 이제 예가 아니라 그것도 몸을 사용해서 네. 이렇게 우리 신체를 꼭 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귀에다가 화살표가 또 가 있죠. 그러면 귀 기울여서 듣는 거, 잘 듣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세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눈높이를 맞췄죠. 이렇게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중의 의미가 있고 내가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서 그냥 얘기를 한다고 치면 지금 당장 어딜 막 가야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얘기를 짧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눈높이를 맞추고 조금 낮추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존중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한 자세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뭐 할 수 있으면 같이 의자를 놓고 앉아도 되죠, 사실은. 자, 이런 식의 요 그림을 가지고 대상자들하고 쭉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앞서서 했던 극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하고의 밥을 왜 안 줘? 라고 막 난리치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런 이제 진행자가 해보는 거죠. 진행자가 조금 쑥스럽거나 뭐 다른 걸 좀 고려해야 된다면 보조 진행자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나 또 밥 안 줘? 막 이러고 있으면 할머니 역할, 딸 역할에서 좀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해보고, 이제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고 애를 써보는 것을 통한 학습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들을 좀 뭔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면 너무 시간이 짧아지고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이런 내용들을 조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본 걸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나서 어땠는지를 또 묻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시선이 이번엔 눈이 잘 마주쳤나요? 우리 배우처럼 동작을 사용하시던가요? 뭐 고개 같은 거는 좀 끄덕이시던가요? 이런 식으로 앞서 그 슬라이드에서 했던 것을 좀 적용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게끔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분이 얘기할 때 손을 사용했어요. 뭐 이런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습 방법을 여기 이제 하시면 되고요. 대화 상황극을 그렇게 재연출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기술이라고 해서 잘하셨다. 이제 그걸 되게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치매 어르신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치매 어르신의 말과 행동의 속도를 감지하고 재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좀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빨리 말하게끔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은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듣고 있다라는 걸 끄덕이거나 이렇게 해서 호응을 꼭 해주라는 거, 듣고 있다는 걸 알려주라는 것. 그리고 혹시는 이제 대화가 진행 중에 말이 느려요. 이분이 느린데 이분의 말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대화가 단절되는 느낌, 이제 대화를 중단해야 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좀 마음이 급하시면 어르신이 그래서 이래서 이렇다는 거군요. 이렇게 내가 알아들었다는 걸 말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되물어 주는 거죠. 그러면 되물어 줬을 때 맞아,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말할 기회가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습관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 내용들 여기 있고요. 여기도 그 얘기 있습니다. 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대화의 종료가 마치 어르신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대화의 종료를 어르신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자, 다음으로는 부정적 표현을 줄이시는 거예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좌절감 자체가 정서적인 이유가 돼서 또 언어 소통을,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정의 표현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대화에 도움이 될 거고 대화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무심코 치매 어르신들은 그러면 아니, 싫어, 뭐 됐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할 때는 거절을 하기 쉽게끔 물어보시기보다는 그래서 질문하시기보다는 뭐뭐 해요 라고 이렇게 청유형의 말로 좀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기회를 조금 차단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실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뭐 때에 따라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청유형으로 바꿔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하는 것에 선택권을 줘서 이분이 스스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는 대화문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노란 옷을 입고 어디를 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적에 어르신이 뭘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선택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 옷 입으세요. 이러면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머니 이 옷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됐어. 아무거나 입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머니 검정 옷이 좋으세요? 노란 옷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듣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약간의 혼동이지만 착각이지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나 노란 옷 입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선택을 하게끔 해서 조금 더 참여를 이끄시고요. 선택을 할 때는 뭐 물론 이게 이제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전혀 그게 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초기나 뭐 이런 중기 이때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는 전략으로 뭔가를 이제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때는 후자에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 많은 선택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한테도 앞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앞에 선택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후자 쪽에 선택문을 줘서 조금 더 최근에 들은 것에 반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대화문, 혹시라도 원하시는 것을 후자 쪽에 놔보는 기술 이런 걸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어르신들이 집중력이 낮으니까 당연히 한 번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랑 이거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에 초점을 맞춰서 뭐에 대한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이거랑 이거 했어? 뭐 이렇게 해서 이건 했고 저건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치매 어르신들은 이거 하셨어요? 이러면 했어 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한 것에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의사소통에 또 착오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습관이 필요한데요.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보는 겁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물은 드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이렇게 그것을 끊어가지고 하나씩만 물어보고 주고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습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 선택을 할 때 이제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볼 때 우리가 왜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 왜요라고 하는 답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보통 그냥 답이 나오지 정말 뭔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적절한 답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했나요? 했을 때 아니요. 그럼 왜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되게 좋은 그 면담을 할 때도 그렇고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왜요 하면 why가 연상이 되실 텐데 우리는 why라고 묻지 않습니다. what을 주로 물어보게 돼요. 뭐 때문에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사유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대화를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실 때도 왜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도 되게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유추하셔가지고 입에 혹시 안 맞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따가 드시려고요? 혹시 좀 전에 뭘 드셨나요? 이렇게 그 이유들을 조금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가까운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는 많은 내용이 아닌데도 그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대화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치매 어르신 입장에서는 얘가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뭐 거창한 대화를 꼭 해야 될 것처럼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런 한 가지씩 하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어르신 입장에서는 소외되지 않고 내가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대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니까 가족들이 내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시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의사소통을, 지금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여기 다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가 어렵더라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쭉 읽어보시고. 벌써 다 끝났네요. 이번 회기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죠. 치매 어르신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 이유들을 염두에 해서 주의하여 말을 하고 그 이유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대화하실 때 말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짓을 가지고 인내 그리고 할 수 있어 이분도 대화하고 싶어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뒤에 있는 감정 이것에 자꾸 귀 기울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충분히 어르신하고 아주 많은 대화 내용이 오고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로 우리가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있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잘 전달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주제 정리를 하시고 다음 회기에 해야 되는 거 다음 회기에는 치매 어르신은 대화 이외에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못 챙기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다음 회기를 홍보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6회기입니다. 6회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